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마케팅이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맡게 된 손병극이라고 합니다. 실은 이제 여기 거창하게 제목을 팬데믹 이후의 병원 마케팅이라고 지어놓긴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사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병원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마케터의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병원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저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경영대를 졸업을 했고요. 약 7에서 8년 정도 동안 이제 헬스케어 사업 관련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SK텔레콤이나 온누리약국 체인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현재는 이제 필로메디라고 하는 이제 병원 마케팅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현재 어느 정도 상태인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병원장님들 입장에서 내가 어떤 형태로 마케팅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것이 정말 나의 병원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대한민국의 의료기관의 이제 성장세를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약 15% 정도 하락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전체 의료기관 평균을 보면 마이너스 11.75%고요. 그런데 이 전체 평균에는 상급 종합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종합병원이라든지 일반 병원급, 그리고 요양병원, 의원급, 이렇게 5가지의 섹터의 병원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 대부분들은 아마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든지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놨는데 정말 병원급과 의원급 기관들이 다수의 의료기관들 대비해서 봤을 때 가장 크게 그 시장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시고 계실 텐데 전체 숫자로 보셔도 그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야 할지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이런 이제 흐름들을 살펴볼 때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산업의 구조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산업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가, 어떤 식으로 이익을 남겨가는가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의 예시로 드릴 산업은 호텔 산업입니다. 아마 시그널 호텔에 가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닌 분도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의료업의 본질은 매우 다르지만 비즈니스적으로 본다면 호텔 산업과 의료 산업이 어느 정도 되게 유사한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유사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시그널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용을 크게 고정비와 변동비로 보았을 때 고정비 비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개념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내 그 비즈니스 섹터의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비용이 동일하게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늘어나지 않는 것인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비용입니다. 또한 변동비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고객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에게 부과되는 비용이 점점 높아지는 비용들을 의미하죠. 조금 더 예시를 살펴보면 호텔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인건비, 우리가 호텔 운영한다고 생각했을 때 인건비를 내 마음대로 줄일 수 없죠. 그리고 임대료 역시도 내 기준에서 본다면 매월 내가 동일한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기 세팅할 때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도 거기에 들어갈 것이고, 또한 전기세 같은 영역의 것들도 그러합니다. 반면에 변동비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식재료비라든지 아니면 내가 호텔에서 사용할 어메니티, 또는 내가 숙박함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침구 세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예상을 해보아도 호텔업에서 보았을 때 비용의 대부분은 고정비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한 숫자로 말씀드리면 보통 고급 호텔에 제가 1박에 40만 원 정도를 지불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호텔 입장에서 발생하는 변동비는 박당 5천 원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어떻게든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매출을 고정비 이상으로
많이 끌어올려야만 이 매출이 성장한 거에 따라서 내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병원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제가 오른편에 이제 다소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 놓았는데, 이제 하나의 어떤 실험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병원 운영한다고 했을 때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모든 비용의 대부분이 고정비가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병원에서 고객이 줄어든다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병원에 고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인건비를 인력수를 줄이거나 이러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쓰고 있는 이 병원의 건물의 임대료 역시도 이것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 본다면 고정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동비는 매우 고객이 늘어나더라도 매우 낮은 각도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삼각형의 모양이 바로 병원장님이 전체 병원 운영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순이익의 크기인데요. 코로나 전 기준으로 본다면 이만큼의 삼각형의 크기만큼 내가 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코로나 이후로 시장이 15% 줄어버리니까 굉장히 작은 이 정도 크기에 해당하는 수익만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이 딜레마가 현재 코로나19로 우리가 시장이 줄어들었을 때 각 병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타파해야 되냐? 결국은 우리 병원이 성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병원이 이제 조금 더 침체된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더 공격적인 액션을 취해서 우리 병원을 성장을 시켜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매출 공식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약간 파일이 깨졌는데, 보통 우리가 병원 매출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총 간단한 3가지 요소로 이 공식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병원 매출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우리 병원에 초진 환자가 얼마나 오느냐, 그리고 이 환자가 얼마만큼의 횟수로 우리 병원을 다시 방문하느냐, 그리고 이 환자 한 명이 이 병원에 왔을 때 어느 정도의 객단가를 가지고 병원을 다니느냐, 이 3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에 이 3가지 팩터들이 모두 올라가야만 이 병원의 매출을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화면이 계속 깨져 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가지 요소 중에서 전문 마케터에게 요구해야 되는 역량이 있고요. 또한 병원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역량이 있는데, 여기서 있는 1번 역량 같은 경우, 초진 환자 수 같은 경우에는 병원장님들께서 외부 마케터에게 이제 의존하거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고요. 반면에 재진 횟수라든지 객단가 같은 요소들은 원장님께서 우리 병원의 서비스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를 파악하시면서 직접 챙기셔야 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병원에 그러면 초진 환자들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병원장님께서 이제 알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거를 이제 요즘 회사들에서는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고객 여정 지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영어로 한다면 커스터머 저니 맵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걸 정의하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람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어떤 방식으로 본인들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 그 지도를 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이제 핫한 스타트업들 있지 않습니까? 매출이 급성장하는 모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본인들의 서비스에 대해서 마케팅 계획을 세우기 전에 본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 여정 지도를 그립니다. 이제 병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제가 첫 시작은 치킨의 주문 과정을 통해서 한번 사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집에 가니까 이제 아들이나 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 치킨 먹고 싶어, 또는 엄마 나 치킨 먹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 원장님들께서 고객 입장이 되어서 내가 어떤 치킨을 주문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어떤 원장님들 아마 얘기해 보시면은 나는 원래 교촌 치킨만 먹어서 딴 거 안 먹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이제 교촌 치킨이나 BBQ나 굽네나 BHC 같이 내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브랜드를 기반으로 치킨을 시키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즘 이제 유명한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이츠 같은 이제 배달 어플 내에서
내가 평점을 확인을 해보고 이 평점에서 높이 있는 치킨을 주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좀 이제 그 도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치킨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의 머리는 이렇게 흐름이 진행될 텐데요. 내가 이제 즐겨 먹는 치킨이 있다. 내가 충성도를 갖고 있는 치킨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 치킨을 주문할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시작할 겁니다. 고민을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내 머릿속에서 바로 떠오르는 브랜드를 잡아놓고 그 브랜드에 있는 치킨들 중에서 골라서 주문을 할 거고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배달 앱 내에서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치킨을 주문하게 될 겁니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어플을 봤을 때 어플 내에서 제일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치킨을 주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그 이벤트가 막 지나다니잖아요. 이런 이벤트 중에서 가장 섹시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치킨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배달 내에서 평점 순으로 가게를 정렬한 후에 평점이 가장 높은 치킨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련의 흐름들은 원장님들께서 치킨을 주문하실 때 다들 한 번은 어떤 방식으로든 고민해봤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BBQ라는 치킨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마케팅 책임자 CMO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접근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내가 즐겨 먹는 치킨을 주문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면은 이 BBQ라는 브랜드의 치킨을 이 사람이 또 주문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우리 병원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또 오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고요. 생각나는 치킨 브랜드 중에 주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케터라면은 그러면 내 치킨 브랜드 BBQ를 이 사람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팍팍팍 떠오르게 할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걸 떠오르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플 내에서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치킨집이 어떻게 하면은 이 앱의 리스트 중에서 가장 위에 올라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어떻게 이벤트를 진행을 해야 고객을 후킹할 수 있는,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재미있는 이벤트를 진행을 해서 우리 주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우리 가게의 평점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타 업체 대비해서 높은 평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마케팅 접근을 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치킨집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실험을 해봤으니 이제 원장님들께 분만병원을 이제 찾는 환자 입장에서 고객 여정 지도를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복잡한데 아마 천천히 따라가 보시면은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오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으시면서 내가 어떤 병원을 갔을까, 병원을 선택하실 아마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때의 기준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분만병원을 찾는 산모 입장에서 본다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어디가 좋은지 물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의 언니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촌이 됐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자신의 부모님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 또는 언니에게 엄마 요즘 옛날에 어디 병원에서 아기 낳았어? 또는 친구에게 너 어디 병원에서 애 낳았어? 거기가 어땠어? 좋았어? 이런 질문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각나는 병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나는 병원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머릿속에서 인지된 분만병원 브랜드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강남에 있는 차병원이라는 브랜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기를 낳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차병원이라는 데가 뭔가 아기를 많이 잘 낳았던 것 같다, 분만에 되게 잘했던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또는 이런 정보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지역 더하기 산부인과의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강남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가 강남 더하기 산부인과라는 키워드를 각종 네이버와 같은 검색 엔진에 입력을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맘카페 내에서 똑같이 지역 더하기 산부인과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나오는 병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객의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갈 수 있을 만한 그 분만병원의 종류에는 이런 종류가 있구나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A병원, B병원, C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환자가 이제 행동할
다음 그 행동 양식은 바로 그 병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병원 홈페이지를 먼저 방문을 해볼 거고요. 그러면 A병원과 B병원과 C병원의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서 이 홈페이지에서 내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지, 또는 이 병원이 정말 괜찮은 병원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뷰라는 탭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이버에서 되게 잘 아시는 블로그 글을 많이 찾아보시게 될 텐데, 그런 블로그 내에서 각각 내가 선택한 A병원, B병원, C병원의 이 리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찾아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맘카페 내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텐데요. 예를 들면은 뭐 강남 차병은 어떤가요? 이런 형태의 질문들을 맘카페에서 검색을 할 것이고, 또한 본인들이 직접 올리기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달려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뭐 간증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내가 이 병원을 이용해 봤더니 이런 것이 좋았고 이런 것이 좋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검색을 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일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는 네이버의 지도,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우리 병원이 등록되어 있는 이 분만병원 등록된 걸 찾아보고 거기에 올라와 있는 영수증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읽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고객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ABC 병원 중에 A병원을 가야겠다라는 결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A병원을 가겠다는 결론이 생긴 후에 이 고객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초진에 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뭐 네이버 예약 페이지를 활용을 해서 내가 예약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같은 어떤 커뮤니케이션 툴을 활용을 해서 병원에 연락을 해본다라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제 내가 어떻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한 고객만이 우리 병원의 최종 초진 고객으로 들어오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분만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이라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 그리고 병원 내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직원이나 아니면 나의 마케팅을 해주는 마케터들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지인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도대체 지인들끼리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병원의 이름이 거기서 나오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임신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딱 그냥 임신했을 때 어디선가 들어본 병원이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그 머릿속에서 우리 병원의 브랜드가 떠오를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나 맘카페 같은 데서 지역 키워드 더하기 산부인과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 병원이 나오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그 다음 단계에서 봤을 때, 그럼 홈페이지는 우리 병원 홈페이지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실제로 고객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지, 디자인이 훌륭해서 뭔가 우리 병원이 작아 보이거나 이런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네이버 뷰에서도 본다면 뷰 탭에 있는 리뷰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고객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잘 결합되어 있는지, 이런 메시지는 고객들에게 얼마만큼이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맘카페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또한 네이버 플레이스 상에서 봤을 때도 우리 병원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하는지, 어떤 형태의 리뷰를 남기는지에 대해서 보고 이것들을 잘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실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병원에서 소홀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곳이 이제 진료 예약 단계의 어떤 전환 시점에 대한 것들인데요. 많은 병원들이 보면 예약 제도를 실행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한 방법으로 고객들의 예약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예를 들어 생각해 봤을 때,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내가 실제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계속 액티브엑스를 깔아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결제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되게 화를 내면서 결국에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경험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병원을 찾는 고객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는 고객들 입장에서 내가 예약하기가 얼마나 편리한 것인지,
또는 내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병원에 물어봤을 때 이 병원에서 얼마나 상세하게 답변을 잘 해주는지, 또는 내가 병원에 전화를 걸었을 때 병원 전화가 얼마나 잘 받아지는지. 대체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병원들 대부분이 뭐 100통의 전화가 오면 60통 정도밖에 전화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 받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내가 100통 전부 다 받아서 고객들을 병원으로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인지, 마케팅을 고민하시는 원장님이라면 이런 점들에 대해 신경을 쓰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떤 병원을 운영하시든 간에, 제가 분만병원을 예시로 들었고 치킨집 예시로 들었지만, 각각 병원마다 내가 어떤 진료를 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이 고객 여정 지도라고 하는 거는 다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려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병원 내부에 다른 직원분에게 지시를 하셔도 괜찮은데, 꼭 우리 병원을 찾아오는 고객들이 어떤 고객 여정 지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고 그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팬데믹 시대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 병원은 이제 홀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